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새가슴곰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새가슴곰님께서는 귀신을 보시는데 이런 공사 현장 같은 곳에 많이 일 때문에 다니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또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겪으십니다. 근데 오늘은 어떤 이야기로 찾아와 주셨을지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중장비의 신 새가슴곰님 안녕하세요. 신은 아니지만 안녕하십니까? 아, 신이죠. 저희 방송에서는 신입니다. 아닙니다. 아이고, 반갑습니다. 자, 오늘 또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일단은 오늘은 어디로 한번 떠나볼까요, 우리? 제가 현장만 2번을 이야기를 했잖아요. 맞네요. 근데 현장 말고 이번에는 이제 그러니까 제가 친구랑 지내면서 일어났던 일을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개인적인 일이네요. 이거는 직업과 관련된 거는 아니고. 그쵸, 직업과 관련된 일은 아니죠.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들어보도록 할게요. 렛츠고! 길이십니다. 새가슴곰이에요! 남자분들은 아실 거예요. 흔히 말해서 뭐 땡땡 친구라고, 그 파이어의 그 친구라고 하잖아요. 저도 화끈한 친구죠. 예. 네, 저도 그런 친구가 있었어요. 같은 동네 살면서 유치원도 같이 다니고, 초등학교도 같이 다니고, 중학교도 같이 다니고, 고등학교 때는 잠깐 떨어졌지만, 어쨌든 이제 그런 식으로 계속 몇십 년 동안 같이 지냈던 친구가 있어요. 이제 그 친구는 제가 귀신 보는 것도 알고, 유일하게 정말 비밀 없이 숨김 없이 다 공유하는, 그 친구도 저한테 공유를 했고 저도 그 친구한테 공유를 했던 그런 사이인데, 저도 이제 군대를 갔다 오고 이 친구도 군대를 갔다 오고 난 이후의 일이에요. 제가 군대를 좀 더 늦게 전역을 해서, 남자들 군대 전역하면 그냥 술만 먹고 그러잖아요, 계속. 일주일 동안. 예. 그래서 애들끼리 모여가지고 그냥 계속 술만 먹은 것 같아요. 계속 술만 먹다가 군대도 전역했겠다, 나이도 20대 초반에 술까지 들어갔으니 혈기왕성하잖아요. 그렇다고 남한테 피해 끼치는 건 아닌데. 그래서 저희가 술 먹다가 그냥 아무런 그런 것도 없이, 그러면 우리 술도 먹었겠다, 흉가나 가자, 이렇게 얘기가 나온 거예요. 남자 군대 다 갔다 왔는데 담력 테스트 한번 해야지 이러면서 갑자기 이제 가자 이런 식으로 분위기가 맞춰진 거죠. 근데 아시다시피 저는 귀신을 보니까 가기가 싫었어요. 정말로. 뭐가 있을지 모르잖아요. 징그럽게 생기든 아니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많으니까, 귀신이 한 명만 있어도 솔직히 되게 보고 싶지 않은데, 흉가 같은 데 보면은 진짜 아예 없는 데도 있지만 되게 많은 데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더 가기가 싫었어요, 저는 솔직히 말하면. 근데 거기서 안 간다고 하면은 아시잖아요, 분위기에 휩쓸리니까. 그래서 가기로 했어요. 12시 반에 술 먹고 나와서 12시 반에 흉가로 갔습니다. 남자 4명이서. 근데 그 흉가가 뭐 인터넷에 검색하면 나오는 그런 흉가가 아니라, 보통 막 저희 시골길이나 아니면은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길을 가는데 여기에 폐건물이 있었나 싶은 그런 느낌의 흉가들 있잖아요. 폐가라 그러죠, 보통 그런 데를. 거기를 갔어요. 아마 모텔이었을 거예요, 거기가. 그냥 구조 자체가 숙박시설이었으니까 저희가 이제 한 25분을 걸어가지고, 굳이 그 시간에 25분을 걸어서 폐모텔을 갔어요. 압력 테스트 한다고. 애들 3명은 안 보이겠지만 저는 보이니까 입구부터 맞이를 해줘요. 근데 이게 그렇게 나쁜 귀신들은 아닌 것 같았어요. 형체도 원만하게 남아 있었고, 그리고 보통 해코지를 하려고 하면은, 제 눈에 보이는 귀신들이 해코지를 하려고 하면은 약간 달려든다고 해야 되나? 뉘앙스가 약간 그런 뉘앙스가 있어요. 근데 뭐 그런 것도 없고 그냥 되게 신기하듯이 바라만 보는 그런 귀신들이 한 2명이 입구에 있더라고요. 예. 근데 앞귀는 아닌 것 같으니까 패스하고 가자. 제가 아까 말했던 그 친구를 그냥 똘비라고 할게요. 똘비라는 친구는 저와 모든 비밀을 공유해서 다 알고 있어도 나머지 같이 있던 2명은 안 믿어요. 미신이니 뭐니 하면서 믿지를 않아요, 그냥. 그래서 어쨌든 이 친구들이랑 들어갔어요, 그 건물 안으로. 바리케이트 같은 게 아예 없어서 그냥 들어가면은 문도 바로 열리고, 그래서 그냥 안으로 들어갔죠, 저희는. 안에 들어가니까 느낌이 좀 이상해요. 안에 들어가니까 입구에서 봤던 것처럼
그냥 단순히 해코지를 안 하고 그냥 단순히 쳐다만 보는 그런 느낌이 아니라 거기서부터는 생김새가 되게 이상한 귀신들이 나와요. 오. 예를 들면은 1층에서 2층 올라가는 계단 사이에서도 귀신이 하나 있었는데 단발머리의 여자 귀신이에요. 근데 하관이 없어요. 하관이. 윗니빨은 보였는데 아랫입이 없어요. 혀도 다 보이고 진짜 디테일하게 보여져 그게. 되게 턱이 매스꺼운데 되게 징그러워져 그러니까. 근데 이런 애들이 한 명만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1층부터 그렇게 되니까 그 건물이 5층짜리 건물인데 얘들은 뭐 다 올라가자 방도 다 뒤져보자 막 이런 식으로 뭐 영웅 심리에 쪄들어가지고 막 가자 이러는데 저는 그런 걸 다 보고 있으니까 1층부터 이러면은 올라갈수록 더 하면 더 했지 덜 할 것 같진 않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가자 여기 이상하잖냐 이러니까 똘비가 그 친구는 절 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야 그래 가자 야 뭐 볼 것도 없구만 이런 식으로 옆에서 운을 띄우더라고요. 근데 이미 같이 갔던 2명은 제정신이 아니에요. 무조건 옥상까지 올라가서 뭘 보니 뭘 많이 뭐 내가 여기서 기념품이라도 챙겨야 되니 뭐 하니 하면서 그냥 무조건 올라가야겠다 이런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되게 찝찝하긴 했는데 어쨌든 괜히 또 쟤네들 올라갔다가 잘못되면 안 되니까 그냥 뒤에서 따라만 가자 하면서 갔어요. 근데 이제 1층에서 2층 올라가는 계단 사이에서는 하관이 없는 단발머리 여자 귀신이 보였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2층이랑 3층에서는 없더라고요. 아까 입구에서 봤던 그냥 멀뚱멀뚱 서 있는 귀신도 없었고 1층에서 2층 올라가는 계단 사이에 있었던 좀 징그럽게 생긴 하관 없는 그런 뉘앙스의 귀신도 없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4층이었죠. 모텔은 보통 4층이라고 표기를 안 하고 5층이라고 표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1, 2, 3, 4가 아니라 뭐 1, 2, 3, F든가 아니면 1, 2, 3, 5 바로 이렇게 가는데 거기 5층이라고 표기는 돼 있었는데 형식상 저희가 1층, 2층, 3층 거쳐서 올라갔으니까 4층이잖아요. 거기 4층에 갔는데 느낌부터가 다르다고 느꼈던 게 그 4층에 발을 내딛는 순간에 이게 뭔가 되게 싸한 게 느껴져요. 그때가 9월이었어요. 한여름이잖아요. 그렇다고 폐모텔은 전기도 공급이 안 되니까 에어컨을 틀어놓지도 않았을 거고 그렇다고 선풍기가 있지도 않을 거고 근데 이 냉동 창고에 들어갔을 때 한기가 확 서리는 것처럼 갑자기 4층에 발을 딛는 순간에 한기가 확 서리더라고요. 그래서 여긴 뭐가 나올 것 같은데 아니려나 일단 눈에 보이는 건 없으니까 괜찮으려나 하면서 어쨌든 애들이 가니까 그 길을 따라갔어요. 따라갔는데 복도 끝에 실루엣이 보여요. 머리는 되게 길고 귀신이긴 귀신인데 어쨌든 사람 형체는 갖고 있으니까 근데 키가 이게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작은 그런 실루엣이 보여요. 애들은 당연히 안 보이고 그래서 이제 방을 뭐 여기 들어갔다가 저기 들어갔다가 501호, 502호, 503호 이런 식으로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그 끝에 있는 방이 505호였어요. 그 505호에 다가가는 순간에 그 실루엣이 명확하게 보였는데 키가 작은 게 아니라 하반신이 없더라고요. 상반신만 있는 거예요. 상반신만. 두 팔을 바닥에다가 대고 그걸 다리 삼아가지고 이제 몸을 세워가지고 근데 장기가 되게 디테일하게 막 덜렁덜렁 거리는 모습도 보이고 와 이걸 눈앞에서 보니까 술이 확 깨더라고요. 진짜 막 올라올 것 같아요. 이게 되게 디테일하게 보여가지고 그리고 눈 자체가 그 귀신이 눈이 되게 빨갰어요. 눈이 되게 빨갛고 동공이 진짜 엄청나게 빠르게 흔들렸거든요. 되게 엄청나게 빠르게 흔들리는 게 저희를 스캔하는 거라고 제가 들었었어요, 처음에. 그러니까 지금 여기 온 사람이 4명이 있으니까 그 4명을 스캔하는 거였던 거예요, 그 귀신이. 얘는 좀 느낌이 이상하잖아요. 4층에 올라왔을 때 갑자기 한기가 싹 온 것도 그러고 동공 움직이는 속도부터 눈 빨간 거 그리고 하반신 없는 건 둘째치고 이 실루엣이 되게 명확하게 진짜 사람처럼 보이는 이 느낌이 와 진짜 여기서 잘못하면 뭐 사단이 날 수도 있겠다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애들한테 가자고 니들이 귀신을 안 믿건 믿건 나는 그건 상관 안 하겠는데 그냥 가자고 오래 살고 싶으면 장수하고 싶으면 그냥 내 말 듣고 나가자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제 걔들은 이미 술이 들어왔잖아요. 야 귀신 있냐? 귀신 있냐? 이러는 거예요. 똘비는 옆에서 가만히 있고 귀신 어디 있는데? 어디 있는데? 막 이러는 거야.
그래서 제가 네 옆에 있어, 네 옆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걔한테. 걔 옆에 있었으니까. 그랬더니 그 귀신이 있다고 찝은 그 자리에 허공에 발길질하고 막 손으로 막 휘두르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 귀신이 있는 그 자리에. 걔들은 안 보였으니까 허공에다가 그냥 뭐 발길질하고 그러는 걸로 보였겠지만 제 눈엔 보이잖아요. 표정이 엄청 일그러져요. 이게 말로 표현하기 힘들 정도로 사람이 표정을 찡그린다 이런 수준이 아니라 진짜 멀쩡했던 피부가 녹아내린다 싶을 정도로 표정이 일그러지는 거예요. 와. 그러면서 그 발길질한 친구를 딱 쳐다봐요. 그 하반신 없는 귀신이. 동공이 흔들리지 않아요. 그 친구를 딱 겨냥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팔로 그 친구의 왼쪽 종아리 있는 데를 끌어안더라고요. 거기서 느꼈죠. 이제 아하, 진짜 못됐다. 얘 단순히 지방령도 아닌 것 같고 쟤 따라서 나갈 것 같은데 아 진짜 이건 못됐다. 그래가지고 제가 그냥 삽질하지 말고 나가자고. 진짜 여기 민폐고 뭐고 다 떠나서 일단 나가자고 빨리 그냥. 그랬더니 이제 되게 싱겁다는 듯이 알았다 나가 이러면서 따라 나오더라고요. 따라 나와서 3층을 거쳤다 2층을 거쳤다 1층을 거쳤다 이제 다시 들어온 입구로 저희가 나가는데 아까 4층에서 왔던 그 귀신이 계속 붙어 있어요. 안 떨어진 거예요. 계속 걔 종아리를 붙잡고 있는 거죠. 그렇게 나와서 계속 걸으면서 보는데도 안 떨어져요. 계속 붙어서 그 눈동자는 그 친구만 보고 있어요. 붙어서 질질질 딸려오면서. 하반신이 없다 그랬잖아요. 장기가 대롱대롱 거린다 그랬잖아요. 그게 질질질질 끌리면서 그 친구 종아리에 잡혀 있는데 그러면서 눈은 그 친구를 명확하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눈빛이 얘는 무조건 악귀다. 그러니까 내가 점쟁이도 아니고 뭐 무당도 아니고 뭐 나는 그런 쪽에 대해서는 아무런 힘도 없고 잘 모르는 사람이지만 얘는 무조건 악귀다라고 느껴진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친구한테 얘기를 해도 믿지도 않고 아까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도 그 귀신 있는 자리에다가 뭐 발길질하고 뭐 주먹질하고 이런 애한테 더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냥 헤어졌어요. 그날은. 일단 집에 가고 뭔 일 있으면 연락하고 그냥 뭐 간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그냥 남자들 헤어지듯이 헤어졌어요. 그리고 다음날 PC방을 가려고 만났어요. 그 4명이. 일단 그 친구는 겉으로 봤을 땐 신체나 뭐 표정이나 이런 데 문제는 없더라고요. 뭐 귀신이 뭐 빙의를 했다거나 그런 것처럼 뭐 아무것도 없고 보통 이 귀신이 해를 끼쳐서 잠을 못 잤거나 가위를 눌렸거나 하면은 뭐 피곤한 기색이라도 보였을 텐데 뭐 그런 것도 없어요. 되게 표정도 좋고 컨디션도 좋아 보이고 근데 귀신은 여전히 붙어 있어요. 그때도 아유 참 이 뭔지 모르겠네 이런 식으로 스스로 생각을 하면서 근데 PC방에 가서 게임을 하고 이제 흡연실에 가고 하면서 자리 이동하고 할 때도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 순간마저 계속 붙어 있으면서 그 친구를 쳐다보는데 그 친구는 뭐 겉으로 뭐 드러나는 그런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보통 귀신이 붙어 있으면 아프다든가 아니면은 자기도 생각 못하고 접질린다든가 귀신이 있는 그 다리가 아니면 어디에 걸린다든가 뭐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 친구는 그런 것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단순히 그냥 자기한테 발길질하고 그랬으니까 겁주려고 따라온 건가라고 생각이 들면서도 그때 그 친구를 노려보던 눈빛 때문에 그건 또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냥 그런 식으로 넘겼어요. 그날도. 어쨌든 얘가 아무 이상도 없으니까. 그리고 나서 한 일주일 있다가 남자애들끼리 만났어요. 군대 가는 친구 이제 입대 축하도 할 겸 하면서 술도 마시려고 만났는데 그 친구가 이제 그날 나왔죠. 근데 그날은 누가 봐도 얘가 잠을 못 잤구나라는 게 표정에 보일 정도로 애가 표정이 안 좋아요. 컨디션이 되게 안 좋은 게 그냥 눈에 보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잠 못 잤지 너 이러니까 아니 잘 잤는데 그냥 뭐 윗집에서 뭐 공사를 하나 되게 쿵쿵쿵쿵 거려가지고 잠도 못 자고 그랬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별거 아니니까 그냥 술이나 먹자 하면서 술 먹고 하니까 또 괜찮아지는 것 같기도 하고 저도 이제 술이 좀 들어가니까 긴가민가 해가지고 모르겠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은 또 그날부로 끝났어요. 그렇게 계속 귀신은 매달려 있는데 일주일이 지난 그 시점까지도. 그리고 나서 그 이후부터 걔가 안 좋아졌어요. 막 자기가 잠을 자려고 그러면 자꾸 소리가 난대요. 쿵쿵쿵쿵 거리는 소리가 나고 계속 그런 소리가 자기 귓가에 맴돈다는 거예요. 잠을 못 자겠다고 뭐 수면제라도 먹어야 되나 하면서
수면제를 먹었는데도 잠이 안 온다고. 잠깐 들었다가 깨고 잠깐 잠들었다 깨고 하니까 오히려 더 미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네 여기 종아리에 귀신 붙어있는 거도 내가 저번에 말해줬었을 때 너 그때 막 귀신 발로 차고 했을 때 내가 그 이후에 너한테 얘기하지 않았냐. 너 안 믿었잖아. 그랬더니 그래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뻥치지 말라고. 귀신이 어딨냐고 세상에. 그냥 자기가 신경이 예민해져서 잠 못 자는 걸 갖다가 얘는 뭐만 하면 막 귀신이라고 막 그런 식으로 이제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저도 제 나름대로 좀 짜증이 났어요. 저도 이제 제 나름대로 걱정을 해주는 건데 막 뭐만 하면은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그렇게 저한테 막 쏴붙이듯이 얘기를 하니까 저도 그때 짜증이 나가지고 그럼 뭐 붙어 있는 거를 믿든지 말든지 그건 네가 알아서 해라. 근데 내가 봤을 때 네 잠 못 자고 그런 거 무조건 네 붙어 있는 귀신의 영향이 있다. 그건 내가 진짜 확실하게 생각할 수 있다고. 이게 생긴 것부터가 일단 이상하다고 귀신 자체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알았어 내가 알아서 할게 막 이런 식으로 그냥 대충 흘려 넘기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애 상태는 더 안 좋아져요. 누가 봐도. 진짜 잠을 못 잔 것도 못 잔 거고 되게 잠 못 자고 못 먹은 사람 밥을 되게 오랫동안 못 먹은 사람들 보면은 진짜 어디 아픈가 싶을 정도로 살도 없고 되게 초췌해 보이고 그러잖아요. 걔가 점점 날이 가면 갈수록 그렇게 돼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진짜 쟤 저러다 죽을 수도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제 아까 말했던 오랜 시간을 같이 나눴던 그 똘비라는 친구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야 그냥 내가 귀신 본다 뭐 귀신이 붙어있다 뭐 한다 이런 얘기 안 할 테니까 쟤 데리고 점집 한번 가볼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때는 제가 뭐 큰이모가 점집하니 큰이모한테 이런 생각 자체를 안 하고 그냥 일단 점집이나 가보자 한번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걔가 똘비 말은 또 잘 들어요. 똘비가 체격이 좀 있거든요. 약간 마동석 스타일이라. 그래서 네가 한번 얘기 좀 해보라고. 쟤 내가 말하면은 뭐 귀신을 뭐 보니 많이 뭐가 붙어있니 뭐하니 하면서 콧등으로도 안 들으니까 그냥 한번 가보자고나 이야기 좀 한번 해보자고. 그렇게 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한번 가보자. 그냥 재미삼아서. 네가 지금 잠 못 자는 이유 뭐 수면제를 먹어도 잠을 못 자고 그러면은 그냥 무당한테 한번 가가지고 물어나 보자고. 그래서 그때 어떻게 검색을 했냐면은 네이버에 점집 친 다음에 거리 순으로 바꾸면은 지금 내 위치에서 제일 가까운 데부터 쭈르르륵 나오잖아요. 그런 식으로. 네, 거기서부터 그냥 차례대로 전화를 했어요. 지금 당장 가서 볼 수 있을까? 오늘 안에 볼 수 있을까? 이렇게 전화를 하면서 다 물어봤는데 한 곳이 된다는 거예요. 한 곳이 된다고 해서 거길 갔어요. 차 끌고 갔는데 되게 주택가도 아니고 그냥 주택가 같은 데인데 되게 안쪽으로 굽이굽이 들어가면은 와 이런 데도 집이 있구나 싶은 데 있잖아요. 그런 데 있더라고요. 그런 데. 거기 도착을 해서 내려가지고 들어갔어요. 문 열고 딱 들어갔는데 저희를 이제 보자마자 저희 둘은 나가 있으라는 거예요. 똘비랑 저랑 귀신 붙은 친구랑 이렇게 셋이서 갔는데 저랑 똘비는 나가 있으래요. 그래가지고 제가 왜요? 이렇게 물어봤죠. 근데 그 무당이 저를 보고 하는 말이 넌 왠지 알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영한 튄 게 보이나 보다. 진짜 무속인들한테는 이게 보이나 보다. 그래서 그냥 똘비랑 여기 나가자. 무섭다 나가자. 그냥 이런 식으로 해서 나갔어요. 나가가지고 한 30분, 40분을 계속 앉아있었을 거예요. 안에서 뭔 소리가 들리나 확인을 하고 싶어도 뭐 소리도 안 들리고 방울 소리라도 들릴 줄 알았는데 방울 소리도 안 들리더라. 그렇게 40분 지나고 귀신 붙었던 친구가 나왔어요. 근데 그 귀신이 종아리에 없더라고요. 종아리에 없고 어깨를 잡고 있어요 이번에. 귀신이 안 떨어진 거죠 한마디로. 그래가지고 왜 점집에 점을 보러 왔고 저 무속인이 내가 귀신 본다는 걸 알았으니까 나가라고 했을 거고 그러면은 저 종아리에 붙어있던 귀신도 보일 텐데 무속인한테는 저걸 보통 떼주면 떼줬지 제가 왜 이번엔 자리를 바꿔서 저기에 있을까 싶었는데 그 친구의 표정을 보니까 되게 개운하다 이런 표정인 거예요. 야 진짜 오길 잘했다. 나 이런 거 하나도 안 믿었는데 와가지고 이렇게 해보니까 몸이 진짜 엄청 개운하다. 진짜 엄청 피곤했는데 사우나 한 방 하고 온 것 같이 몸도 가볍고 정신도 맑고 기분 엄청 좋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종아리에 붙어있던 귀신이 어깨 쪽으로 이동을 한다 그래서 뭐 이 사람이 더 정신력이 좋아지고 뭐 그런 게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는. 근데 바뀐 거라고는 귀신 위치밖에 없어요. 생긴 것도 뭐 그 귀신이 똑같아요. 그냥 생긴 것도 똑같고 형체도 똑같은데 단순히 위치만 바뀐 것 뿐이에요. 근데 그 친구는 완전히 바뀌어 있는 거예요. 컨디션이 진짜 더 이상 떨어질 데도 없을 정도로 확 떨어져 있는 상태였다가 40분 만에 갑자기 컨디션이 쫙 올라가지고 나온 거예요. 아, 이게 이상하다 싶었는데 그냥 그래 얘가 괜찮다니까 우리 국밥이나 먹고 헤어지자 이렇게 얘기해서 나와가지고 밥 먹고 헤어졌죠, 그날은.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부터 이제 그 친구 얼굴은 좋아져요. 점점 좋아져요, 얼굴은. 혈기도 돌고 살도 좀 붓고 다크서클 그렇게 심하게 내려왔던 것도 없어지고. 근데 귀신이 더 생겨요. 어깨에 붙어있던 귀신은 그대로 있어요. 근데 이번에는 맨 처음에 귀신이 붙어있던 그 자리에 또 귀신이 한 마리 붙고 또 한 일주일 지나니까 반대쪽 종아리에 귀신이 붙고 또 며칠 지나니까 이번엔 머리 위에 있더라고요. 이게 그 사람 머리를 귀신이 두 발로 밟고 서 있는 건데 사람이면 안 되겠지만 귀신이니까 가능은 하겠죠. 근데 형체들이 다 한결같이 처음에 봤던 그런 식으로 되게 괴기스러운 거예요. 처음에 그 어깨로 옮겨간 그 귀신은 하반신이 없었다 그랬잖아요. 장기가 다 밖으로 빠져나와 있고. 근데 왼쪽에 붙어있는 귀신은 머리가 반이 없어요. 그러니까 뇌고 뭐고 그냥 그런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텅 비어있어요, 그냥. 뭐에 망치 같은 거에 세게 맞아서 깨진 거긴 한데 아무것도 없는 그런 귀신이 왼쪽에 붙어있고 오른쪽 귀신은 교통사고를 당한 것 같이 압사된 그런 뉘앙스 있잖아요. 되게 짓눌려진 사람이 짓이겨졌다 해야 되나? 그런 느낌의 귀신이 있고 그리고 머리 위에 두 발을 밟고 서 있던 귀신은 혓바닥이 배꼽까지 내려와 있는 그러니까 스스로 사망한 것 같은 몸 따라서 사망한 것 같은 그런 귀신들이 막 이렇게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얘 표정도 좋고 하니까 야 이제 쟤는 무당집 갔다가 귀신 어벤져스 만들어서 돌아왔다 막 이런 식으로 그냥 스스로만 생각하고 똘비한테 야 쟤 머리 위에 귀신 있고 양쪽 종아리에 귀신 있고 야 쟤는 어벤져스요 막 이러면서 막 그냥 그렇게 넘겼는데 애 표정은 계속 좋아지니까 귀신은 붙어도 그래도 이게 한편으로는 계속 찝찝하잖아요. 계속 찝찝해가지고 진짜 근데 이게 맞나 싶기도 하면서도 아닌 것 같다 싶기도 한 딱 진짜 이도 저도 아닌 그런 생각이 계속 드는 거예요. 폐모텔 가서 걔가 허공에 발길질 하고 나서 귀신 한 마리 붙여오고 그리고 붙여온 다음에 또 막 얼굴 형색도 안 좋아지고 막 핏기도 없어지고 그러다가 무당집을 갔다 왔는데 핏기도 돌고 혈색도 좋아지고 근데 귀신은 더 늘어나고 그러니까 되게 이상하더라고요. 이게 이렇게 될 수가 있나 싶기도 하면서 그래서 그때 생각한 게 이제 큰이모한테 가봐야 되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큰이모한테 가봐야 되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냥 되게 감이 안 잡히더라고요. 그냥 제가 어거지로 끌고 가든가 했었어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이게 되게 저도 제 나름대로 제가 아무리 귀신을 본다 해도 저는 귀신을 퇴마하거나 이런 능력은 없잖아요. 그니까 더 그랬던 것 같아요. 귀신은 있어도 애 혈색은 좋아지고 말도 많아지고 예전 그 모습 그대로 돌아오니까 그래가지고 아무 일도 없고 그래 괜찮겠지 그냥 이런 식으로 넘겼어요. 넘기고 나서 한 이틀인가 있다가 똘비한테 연락이 왔어요. 야 얘가 자기네 집에 저녁에 넷플릭스 보면서 치킨에 맥주나 한잔 하자는데 이런 식으로 말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야 그건 남녀끼리 하는 거 아니냐 이러니까 몰라 어쨌든 오래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서 갔어요. 걔가 자취를 하는데 집이 이게 가관도 아니에요 진짜. 원래 걔 집이 그런 집이 아니었어요. 그냥 흔히 말하는 원룸형 오피스텔이었는데 부적들이 무슨 엄청나게 붙어있는 거예요. 예? 여기 수납장 하나 저기 수납장 하나에 밑에 수납장 하나 심지어 TV 정중앙에 부적 하나 붙여져 있고 그리고 또 구석에서는 향 있잖아요. 향 피우고 있고 촛불도 막 엄청나게 세팅을 해놓고 이래가지고 얘 집이 왜 이러는 거야 너한테 고백하려고 그러나 보다 막 이런 식으로 그냥 웃어 넘기려고 그랬는데 이게 웃어 넘길 수가 없었던 게
원래 예전에 정상적일 때 갔던 집의 모습이랑 완전히 달라진 것도 달라진 거고, 네. 애가 그때부터 이제 느껴지더라고요. 얘 행동 하나하나가 분명히 친구는 친구인데 뭔가 되게 부자연스러운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분명히 익숙한 행동이에요. 하나하나가. 예를 들어서 야 이거 먹을래? 이거 먹을래? 이런 행동 하나하나가 분명히 익숙해요. 얘가 평소에 하던 말투, 행동 다 똑같아요. 뉘앙스까지. 근데 뭔가 이질감이 느껴지는 딱 그런 느낌이 걔한테서 싹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흔히 말해서 그냥 집 꼬라지도 이 모양이고, 야, 쟤도 뭔가 좀 이상한 것 같기도 하고, 이게 나는 저번에 우리가 간다고 연락해가지고 갔던데 갔다가 나는 더 뭐 이상한 거 더 붙인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든다고 제가 이제 똘비한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걔도 느낀 거예요. 나도 그 이후에 집은 처음 와봤는데 부적들 이렇게 붙어있는 것부터 하며 구석에서 향 피우는 것부터 하며 누가 봐도 이상하니까. 그리고 그 향 피우는데 옆쪽에 보면은 1인용 식탁을 펴가지고 제사상처럼 뭘 올려놨더라고요. 뭐 과일 몇 개, 그리고 빈 공기에다가 흰쌀 가득 받아가지고 뭐 올려놓고 촛불 양옆에 해가지고 막 뭐 그런 걸 이제 깔아놨더라고요. 흔히 말하는 제사상처럼. 야, 얘는 확실한 건 정상은 아니다. 정상은 아니니까 내가 큰 이모한테 연락을 한번 하겠다. 그냥 놀러 간다고 하고 큰 이모한테 데리고 가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날은 그냥 아무 일도 없는 듯이 그냥 그래 재밌다 하하하 하면서 놀고, 그 다음날 놀러 가자 하면서 그 친구를 불렀어요. 내려오더라고요. 되게 하이 텐션으로. 하이 텐션인데 이게 너무 하이해요. 그러니까 놀러 가자 하면은 보통 그래 야 가자 재밌겠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진짜 미친 사람처럼 막 되게 어색할 정도로 웃으면서 막 그래 가자 하하하 빨리 언제가 막 이런 식으로 미치는 것 같다고 막 저희가 그랬거든요. 그래 일단 가자 해가지고 일단 갔어요. 우리 놀러 간다고 막 가자 이러면서 막 음악도 놀러 갈 때 트는 음악 틀고 하면서 갔는데, 이제 큰 이모가 있는 신당이 있잖아요. 신 모시는 그곳. 근데 거기가 점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걔 텐션이 점점 내려가는 거예요. 뒤에서 막 소리 지르면서 막 놀러 가자 어디로 가냐 막 이런 식으로 했던 걔가 남은 거리수가 20km, 19km, 18km, 17km 이렇게 줄어가면 줄어갈수록 걔 텐션도 같이 따라서 줄어가는 느낌. 딱 그러는 거예요, 뒤에서. 그러다가 한 5km 남았을 때 걔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놀러 가는 거 맞냐고. 되게 저음의 목소리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걔 목소리 자체가 그렇게 저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희도 처음 듣는 목소리인 거예요. 제가 저렇게 낮은 목소리를 낼 수 있었나 싶을 정도로 낮은 목소리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놀러 가는 거 맞다고. 계곡 가는 거라고, 계곡. 그런 식으로 둘러댔거든요. 그러다가 4km 정도 남았을 때 나 내리겠다고, 내려달라고. 근데 저희가 그 말을 듣고 안 세웠어요, 차를. 이상하잖아요, 누가 봐도. 텐션이 그렇게 높아졌던 것부터 이상했는데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텐션도 같이 낮아지고 듣도 보도 못한 목소리로 막 어디 가냐고 묻고 그러니까. 그러다가 4km 남았을 때 나 내리겠다고 이러고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저희는 이상한 거 맞았다 하면서 아무 대꾸도 안 하고 가는데 뒤에서 난리를 치는 거예요. 막 내리겠다고. 막 문 잡아 당기고 유리창 주먹으로 치고 막 시트를 제꼈다 세웠다 하면서 내리겠다고 빨리 내려달라고, 안 세우면은 진짜 뭐 다 죽는 거라고 하면서 뒤에서 진짜 난리를 쳐요. 그래가지고 똘비가 걔를 이제 어떻게든 잡고 저는 그 사이에 차를 좀 격하게 몰아서 큰 이모 신당 앞으로 갔어요. 가가지고 문을 딱 여는데, 큰 이모 도착해가지고 문을 딱 여는데 이모가 딱 나오더니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저한테. 저는 큰 이모가 저한테 그동안 살면서 혼내신 적이 거의 없다시피 할 정도로 되게 온화하신 성격이었는데 갑자기 저희 셋이 나란히 들어오니까 소리를 막 지르시는 거예요. 거기다 대고 막 삿대질도 하고 진짜 뭐 팥도 뿌리고 소금 뭐 쌀 다 온갖 걸 다 뿌리면서 되게 소리를 지르시는 거예요. 저를 보고. 왜 그러냐고, 얘기라도 좀 해주고 욕을 아니 왜 그러냐고 이런 식으로 제가 계속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좀 진정하고 하시는 말씀이,
혹을 때려 갔다가 혹을 붙여서 왔는데 되게 큰 혹을 붙여서 왔네 이런 식으로 막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뭔 혹이 이러는데 큰 이모가 손가락으로 그 가운데 있던 귀신 붙었던 그 친구를 가리키면서 너 말이야 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는데 걔가 엑소시스트나 검은 사제들 같은 거 보면은 예. 악령 빙의했을 때 막 뭐 소리 지르고 알지도 못하는 라틴어 쓰면서 막 얘기를 하잖아요. 신부님들 맞아요. 앞에서. 예. 근데 똑같이 라틴어까지는 아니었는데 막 뭐 소리를 지르면서 이게 무슨 중국 쪽 말 같기도 하고 일본 쪽 말 같기도 하고 확실한 건 우리나라 말은 아니고 아시아 쪽 말 같았는데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냥 거기서. 눈 막 뒤집혀가지고 그냥 입에 거품까지 물면서 막 난리를 치는 거예요.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얘는 얘대로 계속 난리를 치니까 저희는 또 저희 나름대로 무서워지는 거예요 이제. 그래가지고 제가 그 친구를 딱 봤는데 그 귀신들이 있었잖아요. 어깨에 붙어있던 애 왼쪽 종아리 오른쪽 종아리 머리 위에 서있던 귀신. 그 네 귀신 얼굴이 그 친구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막 되게 웃고 있는 거예요. 종아리에 붙어있던 귀신도 친구 바라보면서 오른쪽에 붙어있는 귀신도 친구 보면서 뒤쪽에 어깨 잡고 있던 귀신은 고개 앞으로 빼서 친구를 정면에서 바라보듯이 그리고 위에 있는 귀신은 내려다보듯이 하면서 되게 즐거워하는 듯한 그런 뉘앙스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막 깔깔깔깔깔깔 거리는 입이 엄청 찢어져가지고 좋아하면서 막 그러고 있는 거예요. 걔는 눈 뒤집혀가지고 막 그러고 있고 이제 거기 계시는 분들이 또 있잖아요. 큰 이모 같이 도와주시고 하시는 분들이 남성분들 두 분이 계시더라고요. 처음 보는 분들이었는데 저는 그분들이 그 친구를 잡고 들어갔어요. 잡고 들어갔는데 되게 격하게 끌고 가더라고요. 그 친구는 안 가려고 버티고 그 두 아저씨는 잡고 가려고 그러고 큰 이모는 데리고 오라 그러니까 얘가 안 가고 계속 버티잖아요. 거기서 막 진짜 무릎 뒤쪽 보면은 관절이라 그러나요? 거기 한번 치면은 막 쓰러지고 그러잖아요. 막 그런데 발로 차고 머리 잡고 막 끌고 가려고 하는데도 계속 그냥 질질질질 끌려가면서도 막 계속 그래요. 그렇게 끌려가고 저랑 똘비는 진짜 둘이 말을 못했어요. 얘 왜 저러는지도 모르겠고 아니 행색이 되게 표정도 좋고 뭐 다 좋았는데 예. 갑자기 얘가 여기 오기 몇 킬로 전부터 점점 이상해졌던 것부터 하며 와가지고 아까 그 뭐 우리 알지도 못하는 단어로 난리친 것까지 되게 다 이상한 거죠 한마디로. 그리고 나서 큰 이모가 이제 들어오라는 대로 걔가 들어갔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막 진짜 찢어지는 비명소리를 들어보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이게 인위적으로 무서운 걸 봤다거나 그런 비명소리가 아니라 진짜 찢어지는 듯한 비명소리 아마 마취 안 하고 수술하면 날 것 같은 그런 비명소리가 그 안에서 계속 들리는 거예요. 그걸 이제 계속 듣고 있는데 저희까지 미쳐버릴 것 같더라고요. 계속 듣고 있으니까. 밖에서 가만히 서가지고 그 비명소리를 듣는데 저나 똘비랑 체격이 비슷하거든요. 되게 건장해요. 근데도 와 진짜 고막에서 피가 나오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소리가 그렇게 커서 정신이 혼미해질 거라고 생각을 못했거든요. 머리가 아프더라고. 소리가 오죽 컸으면. 그래가지고 나가가지고 차에 타 있었어요. 저희는 더 이상 못 있을 것 같아서 귀가 너무 아프니까 차에 타서 문 닫았고 있는데도 소리가 미세하게 들릴 정도로 소리를 지르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시간이 1시간 정도 지났을 거예요. 저희가 그렇게 안에 1시간 정도 지나고 나서 소리가 안 들리니까 들어가 봤는데 이제 큰 이모는 마루에 앉아가지고 되게 헉헉거리고 있더라고요. 되게 힘든 일을 했던 것처럼. 그래서 이제 제가 똘비랑 가가지고 왜 그러시냐고 아까 저희 왔을 때 소리 지른 것부터 해가지고 왜 그러시는 거냐 그렇게 물어봤죠. 큰 이모가 말하는 게 뭐 제가 어딜 가가지고 뭔 짓을 했으니까 귀신이 붙었을 거다. 이것까진 맞아요. 제가 아까 봤으니까. 그 귀신 있는 데다가 발기질하고 주먹질 해가지고 귀신 붙었던 게 맞으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쟤는 점점 안 좋아졌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바로 당장까지는 아니더라도 시간이 좀 지나고 나서 애가 점점 안 좋아졌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맞으니까. 그래가지고 네. 당연히 그냥 못 믿든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니고 귀신이 붙었으니까 점집을 가자고 했겠지. 예. 네, 그거 제가 아까 똘비한테 말했던 거야. 가까운데 검색해가지고 가자고. 그리고 나서 말씀하시는 게 근데 그 무당집은 되게 안쪽에 있었을걸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되게 연립주택들 다 지나가지고 되게 끝자락으로 가야 있었던 거기, 그러니까 여기에도 집이 있구나. 그것까지 다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갔는데 이상한 거 못 느꼈네요. 그래가지고 이상한 게 뭐가 있었을까 하면서 생각을 해보다가 아까 걔가 안에 40분 동안 있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방울 소리도 안 들리고 뭐 아무것도 안 들렸다 그랬고 그게 좀 이상했다. 보통 귀신이 붙었다고 해가지고 들어가면은 뭘 이제 흔들면서 얘기를 한다든가 하면 소리가 들려야 될 텐데 그런 소리가 아예 안 들렸다고. 그리고 나서 또 이상한 거 없었냐고 물어봐서 집에 저희가 갔을 때 수납장마다 부적 붙어 있고 코너에서는 향 피우고 있고 그 옆에 제사상처럼 차려져 있다 그랬잖아요. 그걸 또 이제 이야기를 했죠. 얘네 집도 이렇게 이상하게 변했다. 그 점집을 갔다 오고 난 이후에. 그러더니 이제 큰 이모가 또 말하는 게 그럼 귀신도 늘어났을 거고 넌 볼 수 있으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귀신은 당연히 늘어났다고. 원래 붙어 있었던 애가 다른 데로 옮겨가고 이제 그 자리를 채우듯이 왼쪽 오른쪽 머리 끝까지 하나씩 더 채워졌다고. 한마디로 몸에 귀신이 4명이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큰 이모가 또 말하는 게 그 행색은 되게 좋아졌을 거야. 되게 해맑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맞다고. 귀신은 붙어 있는데 애 컨디션은 좋다고. 근데 어떻게 하세요? 이렇게 물어봤죠. 무당한테 찾아갈 거면 나한테 오라는 소리가 아니래요. 적어도 네가 무당을 만나러 갈 거면은 이 사람이 뭘 하는 무당인지는 알아보고 가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 예. 그래가지고 아니 뭐 제가 뭐 무속인도 아니고 제가 어떻게 알아봅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들어갈 때부터 느껴지지 않았냐고. 네 무당집 이상한 거 너 지금 내가 있는 데를 한번 봐라. 이런 신당 그리고 너가 지나가면서 아니면은 너가 다른 데 검색을 하든 뭘 하든 찾아가 봐라. 이런 신당일 거다. 근데 그 중에 하나는 네가 아는 거랑 다를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이제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문 잠깐 열렸을 때 봤던 그런 처음에 이제 갔던 그 점집에서 무당이 얘기를 했잖아요. 들어오라고. 너희들은 말고 이 친구만 들어오라고. 옷이 보통 무속인 분들 입는 옷이 보통 거의 대부분 비슷하잖아요. 거기서 눈치를 챘어야 되는데 거기 있던 그 무속인은 옷이 그냥 다 까맸어요. 여자였는데 그냥 되게 까맸어요. 옷이 다. 저승사자처럼 갓 안 쓴 저승사자. 딱 그 느낌으로. 아 맞네 검은 옷. 아 그러네. 근데 왜 진짜 무당이 검은 옷을 입고 있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신을 모시는 무당이 있고 뭐 동자를 모시는 무당도 있을 거고 그래 무속인들이 모시는 신들이 다 제각각이기 때문에 뭐 그런 건 다를 수가 있다고. 근데 그 아무리 그런 사람들이라고 해도 박수 무당이든 그냥 무당이든 옷 입고 있는 것부터 이 신당의 분위기까지는 다 비슷할 거라고. 근데 이상하지 않냐고 그러더라고요. 아니 어느 무당이 점집에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까만색을 입고 있냐고. 저승사자도 아니고 뭐하는 사람인지 알고 갔냐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냥 솔직하게 말했어요. 어차피 뭐 거짓말 쳐봤자 다 걸릴 것 같기도 하고 그냥 인터넷으로 검색해서 가까운 거리부터 쭉 검색해서 전화 다 돌려봤는데 된다 해서 갔다. 그래서 우린 간 거다. 그거 말고 뭐 아무것도 없다. 가도 꼭 그런 데를 갔다고 이제 되게 뭐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무당 중에 악귀를 모시는 무당이 있대요. 그 악귀를 모시는 무당이 있는데 네. 그 무당들 같은 경우에 오히려 더 쟤한테 이제 악귀들을 더 붙여버린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서 기 다 빨아버리고 이제 제가 진짜 어느 정도 완전히 진짜 정상이 아니다 싶을 정도로 헷가닥 할 때 자기가 모시는 악귀한테 뭐 바치는 뭐 그런 뉘앙스라고 하는데 이게 보통 이런 사람들은 그렇대요. 귀신이 붙어서 왔고 그래서 귀신 때문에 귀신이 계속 괴롭히고 장난을 치니까 컨디션 안 좋아지고 혈색도 안 좋아지고 그래서 무당집을 찾아가고 근데 악귀 모시는 무당한테는 진짜 굴러 들어온 복이잖아요. 악귀를 달고 왔으니까 오히려. 그러니까 이제 오히려 거기에다가 악귀를 더 붙여버린다는 거예요. 악귀를 더 붙여가지고 기를 다 빨아먹는다고. 그러면서 이상한 게 귀신은 더 늘어나는데 사람 컨디션은 확 좋아진대요. 귀신이 없었을 때처럼. 진짜 흔히 되게 막 또라이라고 막 하잖아요, 사람들이. 진짜 막 그런 뉘앙스로 귀신은 오히려 없다 못해 더 늘어났는데 사람은 되게 그렇게 밝게 변한다는 거예요. 밝게 변하다가 이젠 진짜 이상하다 느낄 정도로 사람이 밝아지고 거기까지 찍고 나면은 한없이 가라앉는 뭐 그런 게 있대요.
지금 저희가 데리고 왔던 그 친구는 밝은 걸 넘어서서 되게 밝았던 딱 그 지점에서 저희가 데리고 온 거죠. 그 집 꼬라지를 보고. 거기서 저희가 만약에 안 데리고 왔으면은 한없이 가라앉았을 거란 거예요. 그렇게 큰 임무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저한테 붙어있던 귀신들은 어떻게 했냐고. 일단 나머지는 그냥 악귀여가지고 우리가 그냥 알아서 할 수가 있다고, 이게 웬만한 무속인들은. 근데 처음에 왼쪽 종아리에 붙어있다가 어깨로 옮겨간 그 귀신 있잖아요. 그 귀신은 화가 제대로 났다는 거예요. 화가 제대로 나서, 그러니까 가만히 있었으면은 중간이라도 간다는 말이 있잖아요. 걔가 가만히 있었으면은 이런 일도 없었는데 굳이 가만히 거기 있던 귀신을 갖다가 지가 뭐 어떻게 해보겠다고 뭐 발길질하고 주먹으로 치고 그랬잖아요. 그것 때문에 열이 확 받아버린 거래요, 한마디로. 뭐 달래긴 달랬다고 하는데 장담은 못 한대요. 얘가 가만히 있는 귀신을 들쑤셔가지고 사단이 났으니까. 그래가지고 아무리 달랬다고 한들 쟤 기분 안 좋아져서 또 붙어버릴 수도 있는 거고. 그냥 가가지고 제사상 같은 거나 올려주고 잘못했다고 사과를 하든가, 네. 그냥 진심으로 잘못했다고 그냥 계속 잘못했다고나 해라. 그럼 더 이상 붙을 일 없을 테니까 쟤 데리고 가가지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주고 알겠다고 감사하다고 하고 한 5분 뒤인가 그 친구가 나왔어요. 비틀비틀 거리더라고요, 얘가. 근데 다행히도 아까 말씀드렸던 왼쪽 종아리, 뭐 오른쪽 종아리, 머리 귀신 뭐 그런 건 없어졌고, 그 어깨에 달라붙었던 귀신도 없어졌었어요. 그때는 이제 귀신이 없이 그냥 걔 혼자만, 사람만 이렇게 뚜벅뚜벅 걸어 나왔는데, 걔가 되게 비틀비틀거리니까 구축을 해서 일단 가자, 빨리 가자, 일단 우리 가자 이렇게 해가지고 데리고 나가려고 하면서 뒤를 봤는데 그 마루에 그 귀신이 또 있는 거예요. 마루에 있는 거예요, 그 귀신이. 걔한테 안 붙어있고 그 마루에 있던 거죠. 그 마루에 붙어서 빨간 눈으로 계속 이제 그 친구를 노려보고 있으면서 그렇게 있는 거예요. 저건 승천 안 한 것 같은데 그냥 이런 식으로 느꼈죠. 저 언제 다 드랍붙을지 모르겠다, 나 솔직히. 근데 이제 큰 이모는 알잖아요. 가라고 신경 쓰지 말고 알아서 할 테니까 가, 빨리. 오래 있어봤자 좋을 거 없으니까 가,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 그래서 나왔어요. 나오고 나서 일단은 얘 상태가 지금 진짜 말이 안 나올 정도로 이상하니까 일단은 그냥 얘 데려다 주고 뭐 그냥 시간 좀 지나서 얘기를 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시간 좀 지나고 이제 그 친구가 어느 정도 이제 평소에 자기 모습대로 돌아왔을 때 만났어요. 귀신도 없고 뭐 멀쩡하더라고요, 똑같이. 예전에 술 먹고 발기질 하기 전 그 모습 그대로.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저희가 너 그때 갔을 때 기억나? 안 나? 이렇게 물어봤더니 안 난대요. 그러니까 여행 간다고 했던 그때까진 기억이 나는데 차를 타가지고 출발했을 때부터 다시 차를 타고 와서 자기네 집에 들어올 때까지 그 중간에 기억이 자기는 안 난다는 거예요. 난 진짜 안 난다고. 뭔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다고 막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는. 아 그래 뭐 알았다, 뭐 일단 그냥 이렇게 넘기고, 너 그때 가가지고 네가 혼자 진짜 온갖 주접이란 주접은 다 떨었던 거기 가가지고 제사상이나 올려주든가 뭐 하든가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아 뭘 그런 걸 해, 뭐 미신, 아 그놈의 미신 진짜 막 이렇게 또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진짜 얘는 구제불능인 건가 싶어가지고, 아 맞아, 너 집에 있던 부적이랑 그런 건 다 어떻게 했냐 이렇게 물어봤죠. 예. 다음날 일어났는데 없었대요. 깨끗하던데 내 집이던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희가 갔을 때 분명 막 꼬라지가 말이 아니었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저희는 그걸 보고 괜히 찝찝해서 그냥 있다가 나왔고, 그러니까 아예 손을 댄 적이 없는데 아예 아무것도 없었다는 듯이 그냥 깨끗하다 이거예요. 그렇게 향 피우고 뭐 제사상 같은 거 올리고 막 별걸 다 했던 걔가. 근데 뭐 아무것도 없다 그러고. 예. 얘 말이 이제는 그냥 이게 맞는 건지 아닌지도 모르겠고 그냥 큰 이모는 큰 이모대로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저는 저대로 답답하고 가가지고 사과하라니까 미신이 뭐니 막 그런 소리 나오고 앉아있고, 그래서 니 알아서 해라 이 구제불능 땡땡아 막 이런 식으로 말하고 넘겼거든요. 그리고 나서 한동안 아무 일 없었어요. 네. 진짜 뭐 지금도 가끔 가다가 술자리에서 만나면은 야 봐봐 아무 일 없었잖아 이런 식으로 이야기는 하는데, 중간에 일이 하나 있었죠. 걔가, 저는 이제 그때 걔랑 같이 없어가지고 예. 저는 이제 몰랐어요. 그때 귀신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죠. 저는 거기 없었으니까. 근데 걔가 예전에 한번 기계에 몸이 껴가지고 죽을 뻔했었던 때가 있어요. 그 이후에 예. 압착이 돼서.
걔가 일하는 데가 유아프레스 같은 거 이제 그런 거 이용해가지고 뭐 압착하고 하는 그런 회사인데 거기에 이제 몸이 낑긴 거예요. 워낙 크니까. 사람이 진짜 2인 1조로 한다고 해도 진짜 뭐 유압 그런 거에 한번 낑기면은 그냥 어우, 큰일 나거든요. 거기 한번 낑겨서 진짜 죽다 살아난 거 빼고는. 예. 근데 이제 그걸 듣고 생각나는 게 그때 얘가 봤던 귀신이 하반신이 없다 그랬죠. 근데 걔도 이제 낑겼고 허리춤이 유압으로 눌렸으면은 걔도 아마 분리됐을 거라는 거죠. 그렇죠. 근데도 이제 그걸 지금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그냥 웃으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모르겠어요. 저처럼 귀신 보는 분들은 다 그런 생각을 하실지 안 하실지 전 잘 모르겠는데 예. 자기의 잘못으로 인해서 귀신이 붙어가지고 그렇게 고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자기가 미신이니 뭐니 하면서 그러다가 중간에 걔 유아프레스 한번 낑겨가지고 위아래가 분리될 뻔했던 적도 있고 와, 예. 그러면서까지 왜 자꾸 그냥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잘 살고 있기는 한데 술 먹고 막 또 뭐 패가 가가지고 그렇게 하고 그러면은 제가 봤을 때 단명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긴 들어요. 근데 진짜 물론- 재수없으면 목숨까지 잃는 경우도 있어요. 맞아요. 귀신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예. 뭐 어쨌든 지금까지는 잘 살고 있고 큰이모가 그 이후에 해준 말이 너 영안 트인 거 알고 귀신 보는 거 알고 그냥 저런 친구 멀리하라고. 네. 지금 제가 예초에 그 술 먹고 난동 부린 친구한테 열이 받아 있었으니까 다행이지. 너가 만약에 지를 볼 수가 있고 지 말을 들을 수가 있고 그런 걸 다 알아버리면은 너 그 이후에는 걔들이 너한테 어떻게 할 줄 모른다고. 진짜 막말로 니한테 들어와가지고 자기들이 하고 싶었던 거 사람의 몸으로 네 몸에 빙의해가지고 할 수도 있는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진짜로. 그래서 음. 뭐 아직도 뭐 패가 가가지고 난동 부리는 애들이랑은 멀리하면서 잘 살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새 가슴곰님께서 이렇게 또 실제로 겪었던 이야기를 들려주셨는데 항상 우리는 조심해야 돼요. 그걸 알면서도 왜냐면 시들물을 하면서 이렇게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맞아요. 네, 그래서 항상 조심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오늘 새 가슴곰님 너무 이야기 잘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여러분들 귀신을 믿고 안 믿고는 자유인데 안 믿어서 행동했던 그 행동 때문에 정말 또 큰일을 겪으신 분들이 시들모에서 많이 나옵니다. 이런 거 보면 괜히 찝찝한 거는 안 하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또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무당집도 함부로 안 가시는 거를 추천드리고 항상 조심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